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이제 Yeah, thank you. 발표자의 네 분의 발표가 다 끝났는데요. 이제 저희들에게 질의응답 시간으로 주어진 현재 시간이 약간 20분 조금 안 되게 남아 있는데, 우선 지금 게시판에 이 철포나이 선생님한테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질의응답을 개인 아주 각 특별히 지정하신 어떤 분을 지정해서 하는 질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또 말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채팅창에 철분아이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영어로 번역을 해 두었는데, 철분아이 선생님 아까 보신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포나이 선생님께. Okay. Yeah, great. Thank you. 네. I did. 네, 제가 읽을 read 수 the 있었습니다. question, 그래서 and thank you for your 답변을 드리도록 question.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그 발표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사진에 대해서 더 어떤 자료가 필요하신다면 제가 링크를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링크에 가서 보시면 좀 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언론 뉴스라든지 기사 통해서 혹은 이제 실제 연행하는 협회나 이런 여러 단체들이 직접 이제 게재한 사진들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보통 인터넷에서 사용을 했던 사진들이고요. 일부 사진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에서 제가 직접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유목민 대회 홈페이지에서도 제가 이제 따온 사진들도 있는데, 혹시 이제 구체적인 링크 URL 주소를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의 줄다리기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4개 국가에서는 줄다리기가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인기 있는 전통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4개 국가에서는 모두 이제 국가 전통 놀이 그리고 국가 전통 운동, 이런 체육의 운동 형태로 여겨지고 있고요. 학생들 또 어린들, 성인도 다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부터 해서 이제 뭐 전통적으로 연행을 계속 하시는 이제 공동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알기로 학교 교육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 활동에 포함이 되어 있고 웰빙으로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반 간에 혹은 학교 간에 혹은 지역 간의 줄다리기 대회도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대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줄다리기가 여러 회사나 뭐 단체나 조직 차원에서 팀빌딩의 차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 부처, NGO, 여러 기관들, 여러 단체들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팀으로 나눠져서 함께 이제 상대를 하는 것이죠. 줄다리기를 통해서 이제 힘을 겨루고 팀워크를 더욱더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줄다리기가 이제 팀워크 그리고 협동 정신을 더욱더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그리고 현재의 차이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이 4개 국가 모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게 과거에 이제 유목민 전통 문화 당시에 그리고 자식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도 지구력을 강화하는 그런 힘을 겨루는 그런 운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계 유목민 대회에서 실제 선수들이 힘을 겨루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이제 사회적인 레크리에이션, 어떤 놀이, 유흥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가족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혹은 이제 공휴일에 사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중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공휴일에 줄다리기를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 단위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거리로 다니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끼리 줄다리기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이게 제 세계 유목민 대회에 무술 종목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프로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이제 서로 줄다리기를 통해서 이제 상대를 하고 출전을 해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구력 운동으로 여겨졌는데 오늘날에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사회적 레크리에이션, 오락, 엔터테인먼트로 보여졌는데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래 의식 면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이제 발표를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재래나 의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 앞 뒤에 있었던 재래나 의식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재래나 의식은 오늘날에는 그렇게 많이 연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아르칸이라고 하는 그 밧줄 자체의 그 상징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를 바라고 혹시 더 충분한 어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해제가 됐는데. 네. 예. 들리나요? 박 실장님? 예. 제가 질문 내용을 먼저 말씀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공유가 될 줄 알고 제가 그냥 깜빡했는데요. 질문 내용이 중앙아시아의 과거 줄다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이런 사진들의 출처 같은 걸 좀 알고 싶다. 이런 그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지금 현재 정중에서는 질문이 없어서 개인적인 질문을 제가 좀 한번 또 제 나름대로 드리고 싶은 게 베트남의 레티민 리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문화유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흔히 이제 문화유산 교육이라고 하면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교육인 경우가 많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무형유산을 통한 교육이라는 그 주제를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완전히 이제 그렇게 완벽하게 실천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새로운 방향, 그러니까 무형유산을 통한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Yeah. This is very good question.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As I already said that we have a policy.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저희 문화부 그리고 교육부 간에 어떤 정책을 새롭게 수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2013년부터 수립을 한 것인데요. 베트남의 모든 학교들이 유산에 대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입시켜서 해야 된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가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 그리고 뭐 현장에 와서 실제 체험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체 주민분들과 협업을 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공동체, 학교 그리고 NGO 간의 협업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설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에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 우리 NGO가 뭐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공동체 분들을 또 초청을 해서 박물관과 함께 공동으로 어떠한 뭐 프로그램을 같이 뭐 진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학교 차원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동체, 현지 공동체 현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수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별로 다릅니다. 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롱비엔에 있는 한 개 공동체와 함께 저희가 그런 관련된 유산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국장으로서 저도 직접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우리에게 그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달라, 교육 사업을 설계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 공동체
분들이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왔을 때 그 롱비엔의 주에 있는 사원에 데리고 가서 사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줄다리기 연행하는 것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리핀, 베트남, 한국,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공동 등재한 것이다라고 뭐 교육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왜 줄다리기가 등재가 됐는지, 왜 이게 대표 목록에 등재가 됐나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즉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와서 실제 좀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교육 사업을 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면은 그거를 또 나중에 공동체 분들과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특히나 여러 공동체가 지방 지자체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전시회 그리고 전시실을 만든다든지 그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안 남았는데 정말 그 발표해 주신 네 분 저는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어딜 가면 이제 오늘 우리 세션 제목도 전통과 현대의 경계, 과거와 현재, 뭐 회고와 전망 이런 심포지움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결국은 이 현상적인 설명들만 이렇게 이런 게 있었다, 과거에는 이랬다, 지금은 이렇다라고 그냥 단편적인 설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해 봤는데 오늘 그래도 나름 열심히 선생님들께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스포츠 종목으로서, 그 다음에 단체 협업 정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 줄다리기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딱 정말 발표자들 한 분씩 정말 짧은 시간 그 1분 내외로 전통 줄다리기하고 현재 지금 교육 현장 스포츠로서 이런 거 할 때 이 간극들이 좀 발견이 되잖아요. 똑같지는 않는데 이러한 것들의 간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 현장 각자의 현장에서 활용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뭔지 그만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발표 순서대로 박 실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센터가 그 학교 교육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그 초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형유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줄다리기와 관련해서 사회과 교과하고 체육과 교과에 기지시 줄다리기 및 그 영산 줄다리기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 문화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커리큘럼에 그런 내용들이 꽤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 학교에서 전통 형식의 줄다리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줄 같은 거를 용이하게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구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교구제로 하려 하고 있는데 근데 스포츠 줄다리기는 아니지만 아까 놀이로서의 줄다리기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런 놀이로서의 줄다리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통 줄다리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이렇게 뭐 떼서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상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졸프나이 선생님 아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of course.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Well, I can only right now speak for Kyrgyzstan. 우선 저는 이제 키르기스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 15년 같은 경우 소련 해체 이후에 줄다리기가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일부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들어서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5, 6, 7년이라고 할까요?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목록에 등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줄다리기가 아니라 기타 다른 전통 민속 스포츠 같은 경우가 이제 등재가 되면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줄다리기도 굉장히 가치가 재평가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줄다리기를 통해서 내가 다른 뭐 운동, 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훈련을 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줄다리기가 새롭게 재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유목민 대회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 들어서 청년 세대에 있어서 이제 줄다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주목을 하게 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 형태가 있지만 이것을 또 우리가 새롭게 재해석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 민속 놀이 그리고 전통 민속 스포츠가 재평가되면서 다시 새롭게 줄다리기도 재평가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거의 뭐 재래나 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대로 온전히 계속해서 살아 숨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줄다리기라는 종목 자체는 살아 숨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아까 정식 명칭이 사무총장님이시죠, 그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예, 허 총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통 줄다리기와 스포츠 줄다리기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그 열리지와 같은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스포츠 줄다리기로 발전한 우리 스포츠 줄다리기 분야에서는 항상 전통 줄다리기와 함께 발전하는 그러한 그 꿈을 이루고자 항상 전통 줄다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하고 더욱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레티아 리스님께 정말 아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es. 네. In the case of Vietnam, when 그 베트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the 드리자면요. is inscribed on the list on the 이게 UNESCO list,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가 it is, 되면은 very active 이게 and meaningful,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significance of with 그 이제 국민분들이 받아들이고 특히 이제 공동체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등재가 됐기 때문에 이 유산 종목을 우리가 더욱더 잘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구전이나 재래 관련된 수반 의식 같은 것을 우리가 더 잘 열심히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공동체 차원에서 이 전통을 확인을 하고 식별해 내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좀 유실이 됐던 일부 부분들, 그것을 다시 살려서 재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 뭐 단체나 뭐 조직이 이 줄다리기를 하나의 스포츠 게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연구자분들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을 잊지 말아주세요. 의식을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과 그리고 이 현대적인 그 줄다리기, 엔터테인먼트 요소의 줄다리기 간의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잘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길다면 긴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서서 줄다리기라는 걸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무형문화재라고 했을 때는 참 그 문화재 저 멀리 있는 건데 이게 무형유산이 되면서 오늘 제 개인적인 소감은 정말 그 열정들이 굉장히 뜨겁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구경거리로만 견학거리로만 보던 문화재하고는 달리 이 무형유산이라는 이름을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이름을 달면서 굉장히 이건 뜨거운 주제구나. 그리고 그게 참 반영하고 계시는 오늘 발표자 선생님을 포함해서 굉장히 뜨겁게 열정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서 저로서 굉장히 큰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발표해 주신 네 분 그리고 이 세팅하느라고 고생해 주신 스태프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다음 세션으로 마이크를 넘기기 위해서 우리 서진영 코디네이터에게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